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 권기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옥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안동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떤 곳인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우리 안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우리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정신문화의 수도인가라고 물으면은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 안동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은 왜 정신문화의 수도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한국 인본 정신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조선 반도의 정심은 영남이고 그 정심의 최주왕은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동은 현재 옥동교회가 있는데,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옥동교회는 한국 영혼문화의 수도를 기원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처럼 초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전도하면은 우리 옥동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옥동교회는 대부분 옥동은 지금 현재 신개발지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 지역이 옥동이었습니다. 서구교회가 서구초등학교가 옥동초등학교였고, 과거의 어르신들은 경하고등학교 앞에 옥동 파출소가 있어 옥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에 옥동이었고 현재는 태화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가장 큰 동네가 옥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정말 인다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조선지제 반제 영남, 영남지제 반제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안동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조선시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안동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정말 많이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동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풍산 마예다 아십니까? 풍산 마예를 시작으로 BC 4만 년 전 풍산 마예를 시작으로 창녕국, 오타야군, 고창군, 영가, 길주, 복주, 안동대도, 특히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임시 수도가 3번이나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도단이 깨진 관찰로가 사용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2008년 6월 8일 도청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고 현재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야심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동은 전통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안동은 안동 전체가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문화재가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재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에요. 전라도에 가시면은 우리가 문화재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안동은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국학진흥원에 있는 유교 책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앞으로 하회마을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은
유네스코 상가랑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곳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은 보수와 혁신을 아우르는 곳입니다. 경상도 그러면 외부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경상도는 보수 꼴통이다. 그 중에서 안동은 더욱더 심하다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곳이 바로 안동이에요. 독립운동이 최초로 일어나고 안동의 기독교 문화와 천주교 문화가 가장 먼저 전파되어서 북부 지역 선교의 역할을 아주 중심적으로 하는 이러한 가장 혁신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동은 상생과 화합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목성동 다 아십니까? 목성동에 가면은 기억나는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성당 그림 그렸습니다. 안동 어디에 있어도 목성동 성당은 다 보였고, 그 다음에 안동교회, 그 다음에는 대원사, 성덕도, 유교. 일반적으로 교회 옆에 절이 없습니다. 절 옆에 교회가 없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서로가 다른 종교들이 이웃해서 상생과 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지난번 국회 전통문화특위에서 안동을 방문해서 정말로 소중한 자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통문화 산업 종교 특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종교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보았던 것이지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안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안동은 도청 이전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6월 8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 7시 45분에 안동의 도청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은 1995년도에 안동이 1순위로 결정이 되었어요. 이때 만약에 도청이 안동으로 왔더라면 경상북도와 안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익은 지사님께서 안동이 1순위로 되니까 도청을 옮기지 않았어요. 옮기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북부 지역 인구 70만입니다. 남쪽 200만이에요. 도청은 이전하려고 하니까 모두 다 삼선에 분리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삼선은 성공했지만 경상북도 전체의 발전에는 엄청난 치명타를 줘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을 할 때는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역사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지금 앞에 보면은 입지 기준이 있는데요. 도청을 옮기고자 할 때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도청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발표되는 기준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동에서 가장 큰 평야는 풍산 평야입니다. 200만 평입니다. 이와 같은 평야가 세 덩어리가 붙어있는 땅을 찾아야 돼요. 북부 지역에는 있을 수가 없죠. 북부 지역은 모두가 산악지역입니다. 즉 이 도청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전략이 다 숨어 있었는 겁니다. 이때 제가 도청 이전 연구를 한다 하니까 안동 시민들 모두가 웃었어요. 이미 도청은 딴 데로 갔던 건데 뭘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 험악한 내용이 입지 기준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에서 토론회 할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23개 시군 적어도 한 곳은 후보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되지 북쪽은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현재의 도청 후보지와 같이 산도 있고 들도 있는
이러한 곳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떠들어도 기준에 안 맞으면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남쪽에서는 또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발전입니다. 즉 균형성이 가장 중요해요. 균형성은 뭐냐면은 못 사는데 갖다 놔야 경상북도가 골고루 잘 산다는 이야기고, 성장성은 어차피 잘 사는데 갖다 놔야 더 잘 살아가지고 경상북도를 잘 먹게 살릴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리가 팽배한데, 도청 이전의 목적은 법에도 균형, 발전, 새로움이 좋아지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지 기준을 발표할 때는 균형성이 1순위라고 딱 해놨는데, 입지 기준을 딱 바꿔버리니까 작은 글씨로 다시 성장성을 1등이라고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성은 왜 1번에 있느냐 2번이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기호 1번은 10% 따보든다는 말이 있어요. 균형성 대비 뭐가 좋느냐 계속 묻는 거하고 성장성 대비 뭐가 묻느냐 틀리는 거예요.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뭘 주장하겠어요? 균형성을 주장할 거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모두 뭘 주장해야 돼요? 성장성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기준 설명할 때 왜 1번에 있던 균형성이 2번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남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답변은 뭐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으면은 법에 있는 원래대로 갖다 놓으세요. 아주 쉽게 끝이 나버렸어요. 왜? 논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균형성이 1등으로 옵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꿔놓으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다시 균형성과 성장 가중치라는 게 있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딱 하는데 이 가중치를 어떻게 조사를 하자고 하느냐 하면은 추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도민 여론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입지 기준, 평가 기준 다 떨쳐버리고 도청은 투표회가 결정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왜? 200만 원 성장성이 중요하다 그럴 거고 70만 원 균형성이 중요하다 그럴 텐데 200만 대 70만 싸우면 70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23개 시군 모두 공리 한 지역당 30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690명을 샘플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뭐가 좋는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 해보니까 균형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이 끝이 남으로써 아직 도청은 오지는 않았지만은 안동이 해볼 만한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더라면 안동의 도청을 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동과 예천이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도청은 영천, 상주, 의성으로 간다라고 거의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론상, 왜? 지금 우리가 입지 기준, 평가 기준을 봐도 모두 남쪽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는 목포와 무안이 합쳐서, 충청도는 홍성과 예산이 합쳐서 도청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동과 예천. 예천은 그때 당시 안동을 아주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천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안동에서 사사건건 반대가 안 된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순환 교수님은 안동을 아주 싫어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용역을 수행하는 안동 거도 제가 용역을 맡아 했었고 예천 거도 맡아, 두 개를 다 맡아 했었어요. 그래서 예천 교수님께 정말로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통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천 군수님은 의성으로 가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예천 군수님으로부터 검 교수는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연구하라까지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김순환 군수님이 의성을 주장하는 공간적으로 경상북도의 중심이 의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안동은 공간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상의 성장 축가 도로망은 안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수없이 많은 타진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접수를 한 달 놔두고 마지막 제가 담판을 하러 갑니다. 그때 당시에 4월 8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김순환 군수님 동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 버렸어요. 됐으면은 기분 좋아서 다시 한번 더 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다음 날 합의를 못 보면 이제 끝입니다. 연구는 계속 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찾아가서 제가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 만약에 도청이 통합을 해서 예천에 오면은 군수님은 역사의 영웅으로 남으시고 안 오면 본전입니다. 왜? 예천에는 도청이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안동도 못 오는데 예천에 갈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 설득을 했는데 또 역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오후 3시쯤에 김순환 군수님이 안동시장을 전격 방문해서 극비리의 합의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천 군수님의 어떤 지도력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군수님이 오후 3시에 저희한테 전화 나와서 언제 합의가 됐다 연구하라. 이때부터 철통 같은 비밀이 유지가 돼야 돼요. 아는 사람은 김희동 시장님, 예천 군수님 저 3명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도 통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비밀이 지켜져서 우리 안동과 예천이 현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가 양쪽 후보지 경계에서 종합 브리핑을 한 겁니다. 5월 15일 날 접수를 했는데 5월 13일 날 합의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리 알려버리면은 다른 지역이 합의를 해버리면은 의성과 상주는 합의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의성이 100%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상주를 밀어내버렸어요. 영천, 경주, 포항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지역이 뭐 확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를 딱 해버리니까 다른 지역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모두가 각계 전투로 하는 건데 안동, 예천이 합의했다고 딱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5일까지 접수 마감이에요. 13일 날 합의해서 15일 날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3일 날 잡은 이유는 기신도 못 만들어요. 보고서를.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달 전부터 안 될 거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계속 만들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3일 시간을 놔두고 극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놀라는 거죠. 완전 멘붕이 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 2008년 6월 8일 날 안동이 1순위로 결정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축비의 송하이가 쏟아 부어지고 땅에서는 꽹가리 치고 아파트에서 함성 소리가 나온 것은 월드컵 4강 들어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안동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그 다음날 떨어진 상주와 영천, 의성에서 도청 이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지사실을 증거하고 도청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이때 또 김관영 지사가 내 삼선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또 도청은 못 왔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는 끝까지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했죠. 그래서 도청을 옮겼는 것은 김관영 지사의 가장 큰 덕입니다. 그러나 안동으로 오게 하면 김관영 지사는 도청이 영주로 가든 영천을 가든 의성을 가든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동은 어떻습니까? 안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을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상북도 지사이지만 안동으로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안동 시민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2008년 9월 26일, 6월 8일 결정해놓고 9월 26일 가서 도의회 조례가 통과됩니다. 이때 만약에 도의회에서 부결이 나버리면은 또 도청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1995년도부터 2008년 9월 26일까지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도청 이전에 대단한 막을 내린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앞으로 50년이 지나야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정말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항상 불려가서 조사받고 문제가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청이 안동으로 최종 오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청이 결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대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정돼도 너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또 안동 시민들도 결정돼도 뭐 설마 오겠나 이렇게 계속 피가 쫄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 질질 끌어버리니까.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최초로 2016년 2월에 도청이 실제적으로 와버렸죠. 오니까 이제는 도청이 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안동은 경상북도의 동서상계축과 남북상계축의 최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적 발전 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삼각 발전 축을 만들어내게 되어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안동은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남북건가의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청 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는 자세히 보시면은 도로가 모두가 곡선형이에요. 곡선형. 과거의 도시는 모두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가지고 골짜기를 메꿔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나 미래형 신도시는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에 가면 온갖 숲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청 청사에는 다 가보셨습니까? 예. 청사를 가시면은 관광객들이 하루에 얼마 오느냐 하면 2,000명 옵니다. 지금까지 얼마 하느냐? 70만 명.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처음이에요. 즉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청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뒤쪽에 지금 금무산 있죠. 금무산 그죠? 그리고 앞쪽에는 여자지가 있어요. 수많은 풍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도청은 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금무산과 여자지는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올 때는 왜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는 당신이 풍수의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후보지를 제가 결정했어요. 후보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당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도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남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의 도로망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도로망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도청을 이전해 놓고 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 뭐겠습니까? 땅 어디 사면 되노? 땅 어디 사면 제일 질문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TV에서 많이 봤다. 딱 역사에 와서 제일 두 가지 질문인데 땅을 어디 사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제 설명을 잘 듣고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청 신도시는 산업단지에서 바이오 산업단지에서 풍산 도청 신도시를 거쳐서 하회말로 가는 도로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천에서 직통도로가 지금 완성이 돼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풍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상주까지 가는 앞에 하회말 앞을 지나가는 도로 있죠. 이게 4차선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안동 IC에서 떼제배 골프장을 지나서 하이마을 건너편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도청 신도시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천 지구에서 도청의 서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청 신도시에 진입하는 데는 더 이상 도로를 만들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안동까지, 수도권에서 안동까지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점심 먹으러 대전 갔다 오지 뭐 그래요. 안동 가려면 어떻게 하냐. 그 언제 가지? 한 2박 3일 좀 고민해야 돼요. 실제로 위도는 안동이 더 위에 있어요. 마음의 거리가 안동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복선화, 직선화, 전철화가 됩니다. 빠르면 2019년에 개통이 되고 늦으면 2020년에 개통이 돼요. 서울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오는데 1시간 10분. 정말 도청 하나가 안동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울에 아들 두고 계시는 분들 많죠. 이제는 서울 가서 주무시지 말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시 KT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자면은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3번아 자리 거라 5번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가 오시면 반갑기는 반가운데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도로 교통망이 구축되면은 아주 편리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청량리까지 가는데 또 3,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요. 고속철도가. 그러면은 강남에서도 1시간 10분 만에 가요. 그런데 또 해외여행 가셔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또 서로가 차이 돼요. 그러면은 어머니 반가워요. 그런데 속마음은 왠지 모르게 안 왔으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인천공항에서 송도에서 안동까지 1시간 10분 만에 오는 도로가 만들어져요. 조금 한 2015 정도쯤에는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동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도청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망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 상주 영덕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동에서 세종시 가는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져요. 서울 가는 거 1시간 만에 가고 세종시 가는 거 1시간 만에 전국 어디를 2시간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사람도 없는데 그 도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로 놔줘봐라 사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 영덕 가는 고속도로 놓을 때 사람 없는데 안 놓는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김강현 의원이 막 법도 바꾸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로 놓으니까 영덕이 난리가 나버리죠. 그렇잖아요. 도로 놔주면 사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생각을 빨리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동시 외곽도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여기가 신석이에요. 신석에서 수상을 지나가지고 복주병원까지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됐죠. 다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는 다시 여기에서 교리에서부터 서지를 지나가지고 용산으로 오는 안동댐을 지나서 요 우회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안에서도 도청까지 20분. 뭐 안동 어디에서든 간에 시내 접근하는 게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나중에 도심을 순환하는데 엄청나게 편려요. 그래서 안동에서 포항 가는 도로, 안동에서 봉화 가는 도로. 그래서 안동에서 포항 가는 도로는 현재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되느냐면은 기란 꼬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왔는데면은 포항 가는데 1시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덕을 점심먹으러 갔다가 오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봉화 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선형 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명칭이 풍산법정간 도로예요. 공식 명칭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도 안동에 예산을 많이 따오니까 안동 사업비를 무조건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관희 의원이 깨를 내가지고 풍산법정금에 이게 안동인지 청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풍산에서 봉합법정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 그게 예산 따는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당에서는 어쨌든 포함 그러면은 형님 예산 그래서 깎으려고 그러고 안동 그러면 또 깎으려고 그러니까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동 시내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도로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안동대교입니다. 안동대교. 안동대교에서 지금 현재 버스 터미널까지 이렇게 공사하고 있죠. 이게 지금 4차선을 되고 그 다음에는 요 이마트 앞에서 도청 신도시로 가는 직통도로가 하나 또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도청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저녁에 저녁먹으로 점심먹으로 옥동 시내를 10분 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요 강남에서 외곽도로를 타려면 여기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요. 2차선이에요. 이것을 지금 4차선으로 확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상동 여기 신라의 식장 앞에 보면은 다리가 하나 나오졌어요. 다리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동대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기동과 안막동이 터널로 연결됩니다. 시내가 요사이는 과거의 안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 밀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안동에 차가 왜 밀립니까? 옥동에서 용서까지 20분만 다이렉트 간대. 지금은 저녁 되면 어떻게 돼요?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차가 밀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지금. 그래서 도로교통망을 새롭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도청 신도시까지 도로가 어떻게 그려지는 가는지를 원래는 지금 현재 34번 국도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도청 신도시까지 새롭게 도로가 나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 정신문화의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어쨌든 안동 하면은 유교 문화가 가장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 몸소리 납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나 외국에서는 틀려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호텔 티켓을 2장을 드립니다. 똑같이 100만 원인데 하나는 신라 호텔, 하나는 한옥 호텔 딱 드려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신라 호텔이에요. 서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한옥 호텔이야. 이게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타켓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한옥 호텔은 온 천지 한옥 호텔 있잖아요. 안동 사람이 하회마을 안 가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하회마을 울집이 옆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갈 필요가 없어요. 하회마을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유교 문화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 유림문화 유토피아, 선성면문화단지 이라는 사업들이 현재 도산면 동물이 일어나서 약 4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여져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이오산업단지 다 아시죠? 풍산에 도청 보자마자 바이오산업단지 만들 때 모든 사람이 그 산업단지 만들어가 뭐 안 된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더 만들어야 돼요. 땅이 없어요. 분양이 다 되어있어요. 20만 평을 지금 더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천연가스 발전소, LNG 가스 다 들어오죠 지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이 가스비를 저렴하게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도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SK케미칼 공장이 만들어져서 안동에 너무 고령화되어 있어요. 젊은이 떠나버려요. 내 아들, 딸들이 서울로 가지 왜 갑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안동에서 500만 원 정도 받고 대기업 있으면 서울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이렇게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낙동강 다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정말 잘 돼 있죠. 제가 이 낙동강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정말 수많은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의 계획이 50%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 만들려고 하니까 하도 반대를 많이 하고 4대강 안 된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멱살 짚고 흔든 사람도 지금은 사모님과 함께 두 손 잡고 하루에 3바퀴씩 하루에 3바퀴씩 너무나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동은
방은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곡나루터 가보셨습니까? 계곡나루터. 안동댐에 완전히 새로운 명소로 지금 자리 잡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고요. 월룡교, 호반나들이길 정말 대박이 나버렸죠. 호반나들이길 만드는데 30억 정도가 들었어요. 이것을 원래 5년 전, 10년 전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 땅이 개인 거라고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수자원공사 땅이 맞을 거다. 정말 확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들에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대박난 케이스예요. 월룡교와 계곡나루터 그리고 호반나들이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거죠. 안동은 관광이 아니면은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구름의 리조트. 하룻밤 자는데 얼마 같아요? 40만, 50만, 60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40만 주 가라고 하면 저보고 돌았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약 안 하면 갈 수 없어요. 풍산 하이마을에 하룻밤 100만 원 줘야 되는 집이 있어요.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 성장 기반 시설 중에서 이제 유교랜드,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골프장도 들어와 있고 호텔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교타운 한번 가보셨습니까?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타운은 이 한 곳에 오면은 모든 종교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동을 종교 문화의 성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안동은 반드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동의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돼? 왜? 가장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로가 이웃해서 어떻게 상생하고 있는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안동이 새로운 명소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안동은 어떻게 위상이 바뀌어졌느냐 하면 정말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우리 외국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6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거의 뭐 거지 취급받았습니다. 못 사는 나라. 지금은 외국 가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존경하죠. 얼마 전에 싸이가 뜰 때는 막 싸이 그러면 막 다 자빠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 안동의 브랜드 가치는 어떠냐? 영양, 청송, 봉화 이 인근에 사는 사람 서울 가서 고향이 어디냐고 전부 어딘지 알아요? 모두가 안동이에요. 북부 지역 모두가 왜? 브랜드 가치가 사돈 볼 때도 안동에 있다는 거하고 예천에 있다는 거 금이 틀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가장 안동 인구가 많을 때 26만이었어요. 2008년도에 노청이 왔는데 이때 16만 7천 명. 매년 2천 명씩 줄었어요. 매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줄지 않고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인구는 크게 많이 안 늘었지만 유동인구는 어떻게 안동이 난리가 나죠. 지금 저녁에 출퇴근 시간은 차가 복잡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2009년도에는 300만 명밖에 안 왔어요. 지금은 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안동을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동의 문화적 영향이 정말 커졌어요. 안동 탈춘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거듭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안동의 뮤지컬, 그래 뭐예요? 부용시의 왕의 나라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서울 사람들이 안동에서 뮤지컬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안동이 뭐 뮤지컬을 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실경 뮤지컬 그러면 안동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동인의 문화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는 시계를 다시 2008년도로 돌아보면은 2008년 때는 빈 땅 투성이었습니다. 집 짓는 모습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빈 땅에 원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집 부수어서 아파트 짓고 난리가 나죠. 건축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능성이 보이죠. 2008년도에 부시장 가면은 손님보다가 주인이 많아요. 지금은 어떻게 주말에 가면은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맘모스제가 안동에서 줄을 서서 물건을 사 먹는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빵을 사 먹으려면 줄을 서야 돼. 줄을.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동은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보이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국비 지원이 되겠죠. 국비 지원이 2011년도부터 계속 1조 원 시대로, 1조 원 시대를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안동시 예산도 1조 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즉 도청 이전 하나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도청이 안 왔더라면 지금 안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는 15만,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희망도. 신세 한탄만 하고 계속 세월을 보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앞으로 안동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면은 결국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와 국가가 행복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과거에는 안동만 잘 살면 됐어요. 우리 가족 중에 마지만 잘 살면 되잖아. 옛날 어르신들 마지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동생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도 잘 살아요. 즉 안동만 잘 살 것이 아니라 23개 시군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혼자만 잘 살면 동생들 때 모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잖아요. 살인, 강도, 성폭행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안동이 5번째나 높아요. 5번째나 높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빨리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싸우고 왔는데 여기서 강의를 재밌게 할 수 없잖아요. 즉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조직 문화로 바꾸어줘야 그래야 시민에게 서비스다.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구조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안동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 뒤에는 항상 위기가 따릅니다. 안동 예천 동업해가지고 도청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청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동과 예천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 아들 공부를 잘 시켜놨어요. 판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장기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대기업에 보내야 되겠죠. 삼성가에 보냅니다. 그 다음날부터 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시집에는 절대로 오지 않고 그 아들은 오로지 삼성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청을 정말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지고 왔는데 어느 순간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동과 예천이 망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시시장은 예천입니다. 지게예요. 사장뚝을 중심으로. 구시장은 안동이에요. 시시장 가면은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새청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이라고 써놨어요. 구시장 딱 보면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에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예천이라고, 여기 오면은 안동이야겠다.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안동 사람도 아니고 예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화이트 칼라라고. 우리가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는 분당 따로는 분당하고 성남하고 느끼는 감정 뭐죠? 분당은 귀족, 성남은 서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신도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귀족, 안동과 예천은 서민이에요.
이런 브랜드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참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구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서나 법원 가려면 전부 구시장에서 해결 다 하면 돼요. 신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법원 가려면 어디까지? 얘는 상주 가라 그래요. 세무서 가면은 영주 가라 그래야 됩니다. 나머지는 또 안동은 성질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래서 못 살겠다. 이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못 살겠다. 왜? 별도로 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이 시집장가 보면 특히 며느리 만나면 며느리는 어쨌든 분가한다 그러잖아요. 분가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신도시 주민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동은 지금 현재 세계 신도시로 이름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왜? 이름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별도로 분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도청에서는 분가하지 않을 테니까 좀 만들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만들지 않으면 즉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쓰지 않는 이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 전남은 남학신도시로 만들어 놓고 지금 엄청나게 후회해요. 홍성 예산에 도청이 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내포 오니까 내포로만 이야기되고 홍성 예산 다 죽어버렸어요. 또 서울에서 내포라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주소는 어떤 사람은 홍성이고 어떤 사람은 예산이 왜?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는 안동, 예천, 신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강력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하루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인데요. 안동 그러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교육도시 부정하지 않죠? 지금은 교육도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 보면 과거부터 서울대, 고대, 연대 가는 학생을 제가 비교를 쭉 해봤어요. 갈수록 떨어집니다. 갈수록. 안동만 떨어지느냐? 다른 데도 떨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안동이 영주보다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안동이 교육도시겠어요? 영주가 교육도시겠어요? 그래도 안동 아니겠습니까? 안동에는 고등학교가 13개 있어요. 13개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서울대학을 보내는 학교가 5개예요. 몇 명 보내느냐? 19명 보냈어요. 영주는 고등학교가 9개 있어요. 6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20명 보냅니다. 우리 반도 안 되는 도시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놀라 그래요. 안동고등학교, 우리 모두가 명문이라 그러죠. 영주의 대형고등학교, 서울대학, 안동고등학교 그 이상 보냅니다. 자, 이런 환경에 처해졌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안동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지금은 탈출 안동이에요. 안동 아이가 쉽게 이야기하면 영주까지 가버립니다. 영주까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안동고등학교 미달이라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원래부터 안동고등학교, 안동여고가 미달되었어요. 미달. 과거에 우리 때는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났죠. 못 들어가서 근데 한번 내 안은 꼭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미달. 이와 같은 상태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1,300명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 1,800명이에요. 앞으로 5년 지나면 고등학교 3개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으면 누구 손해요? 우리 지역이 망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아요. 아까 행정무역 통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동의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안동이 평준화를 했다가 평준화를 해제했어요. 문제가 이때 해제한 지역이 군산, 목포, 안동, 춘천, 원주, 이리, 천안 7개 지역이 평준화하는 거다, 평준화 안 하는 게 맞다고 딱 갔어요. 근데 입시제도가 전부 과거에는 공부 1등 하는 사람만이 대학을 잘 갈 수 있고 지금은 모두가 1등인 사회예요. 노래 잘 불러도 대학 가고 축구 잘 가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리니까 모두가 다 평준화를 다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안동만 유일하게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꼴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동이 먹고 사는 길은 결국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걸. 그 다음에는 불거리 아십니까? 불거리. 불거리 우리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여성들의 한을 푸는 장소였습니다. 가서 가롭게 노래하고 소주 한잔 먹고 가롭게 가지고 열심히 놀던 곳이었어요. 똑같은 불거리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가평의 남이섬은 연간 300만 명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섬입니다. 똑같은 섬.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섬이 없으면 못 만들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가을 되면 탈춤 축제 하죠. 탈춤 축제 하면은 해마다 100만 명 왔다, 120만 명 왔다, 103. 나중에 앞으로 2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 사람 다 하도 숫자 모자라요. 계속 올라가니까.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탈춤을 했으면은 정말로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래서 민속 축제, 그다음에 여름에는 물축제, 가을에는 탈춤, 겨울에는 얼음축제 만들어서 축제만을 통해서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동댐, 임마댐, 댐을 애물단지가 아니고 이제는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돼요. 물만 가둬놓고 있으면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댐 안에 크루즈도 띄우고 이게 지금 제가 외국 갔다 온 잔 수상 호텔인데요. 물 위에 초가집을 지났어요. 옆에는 정마가 신라 호텔이 있어요. 신라 호텔은 텅텅 비었고 여기는 정말 비싸요. 근데 여기 가서 한번 잡으려고 전부 예약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동호 안에다가 이와 같은 호텔을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먹과 재미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문화에서도 안동, 기차에서 딱 내리면은 안동에서 딱 보면은 전기줄 천국, 구시장 한번 가보세요. 온 천지가 전기줄입니다. 전기줄. 그 다음 주차, 쓰레기통, 현수막. 이제는 정신문화에서도 안동을 정말로 야 안동 가보니까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더라, 깨끗하더라,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좀 더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거리가 이렇게 복잡하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철도 역사부지가 2019년이 되면 떠나갑니다. 새롭게 지금 기차역을 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역사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도심에 사느냐 죽느냐는 철도 역사부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파트 짓는다 그래요. 아파트 지면 어떻게 되느냐? 안동 시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 다 내려가 버립니다. 도청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에요. 너무 가인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집객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시장, 신시장을 방문하고 하회마을, 도산서를 방문해서 안동 경제 전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이러한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36사단 있죠. 36사단. 36사단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데 전국의 지대 군인들이 반드시 여기에서 들러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사회 적응 훈련 장소, 재취업 장소.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전국의 제대 군인들이 반드시 제대할 때는 안동 들러가야 된다. 얼마나 대박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상동 공업단지. 빨리 이것을 이전해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안동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앞으로의 발전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앞에 지금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운동장 엄청나게 컸어요. 초등학교 때 한 바퀴도 올라가 막 헥헥거렸어요. 30년 지나가지고 동창회하러 딱 가보니까 운동장이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 아래 열었어요. 그 큰 운동장이, 즉 우리의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은 엄청나게 크다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즉 30년 지나고 보니까 내 인식의 눈높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에 한 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바꾸려고 해요. 이 사진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119 아저씨에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고 아들이라고 살려야 되겠다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 딱 달려오더니만 뭐라고 이 아는 내 아래가 못 고친다 그래요. 수술 못 한다고. 119 아저씨가 생각 조금 전에 아들 아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또 다른 아빠가 있는가 뭔가 의둥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외과 의사 하면은 무조건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져 살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아마 이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밖에서 뛰어다니고 놀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제발 공부해라고 때립니다. 또 놀면 때려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초원을 좀 막 뛰어놀고 싶은데 사육사가 때리는 거예요. 또 묶어놓고 계속 반복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이 말뚝에 묶여져 사는 것이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도 공부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상 앞에만 멍청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가면 때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뚝에 꼽혀지느냐 하면은 뭐 새로운 일, 난 겁이 나서 뭐 한다. 내 머리가 돌인데 뭐 되겠나? 뭐 핫벌이 없다. 백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핑계는 얼마나 잘 됩니까? 모든 거는 핑계.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안 되는 이유 한번 대봐라 그러면 흐리멍텅해요. 왜 그러냐? 이제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하라는 교육 말고 하라는 교육 많이 받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교육 받았습니까? 하라는 거는 오로지 공부하라 말 받고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부정적인 교육만 이제까지 평생을 두고 받아온 거죠. 또 지금 내 자녀에게 또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창의적인 인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앞에 사진이 보이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틀려집니다. 오늘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은 아주 기분 나쁜 사진이 보여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외곽으로 크게 보면은 심술 그은 노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작게 얼굴만 딱 찍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어여쁜 소녀의 모습이 나타나요. 즉 정답이 없는 시대에 삽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주체는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지금 설악산에 설악산에 놀러 갑니다. 수박 4통 가지고 갑니다. 갈 때 밥 먹고 올 때 밥 먹었다. 몇 통 남았느냐. 다의 정답은 4통에 반은 2통, 갈 때 2통 먹고 올 때 2통 먹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수천만 가지. 이 절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통의 반도 절반이고 반통의 반통의 또 반통의 절반이에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정답인데 우리는 오직 공부 잘하는 1등만이 대접받는 사회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혹시 노래방 가십니까? 주말인데 노래방 가시면은 항상 부정적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에너지가 이런 가슴 속에 전달돼요. 같이 슬퍼집니다. 여러분만 슬퍼지면 괜찮은데 이 자리에 지금 100명이 계신 슬픈 애전이가 자칫 또 제 힘들어 나와요. 제가 더 슬퍼져 버려요. 그래서 부정치 가수가 대표적인 거는 왜냐하면 가수는 수많은 상대를 그 대상을 상대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전달이 빨리 되는데요. 윤신덕, 사회찬미 열심히 부르다가 자살하셨어요. 근혜경 아십니까? 근혜경 산장인 근혜경 정말로 예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이분이 노래 가사와 똑같이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송천이 수덕사의 여성 열심히 부르시다가 지금 불교 표고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난영 목포의 눈물 가슴 하늘의 병으로 49세에 사망을 해요. 신신의 아닙니까? 신신의 한 10년 전쯤 됐나요? 신신의 노래 뭐죠?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온 세상이 작아라다 결국 자기 재산 사기체가 다 날려버렸어요. 온 세상이 작은데 뭐 내 건을 나무에 둘 수가 없잖아. 다 날려버렸어요. 장덕 예정된 시간을 위해 사망. 배우 영시의 별 29세 영시 사망.
차중락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또 사망합니다. 김정호 이를 모르 소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르고 난다 영원히 가버렸어요. 조용필 님은 하늘에 잠자고 부인이 돌아가셔버려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노래 불러가지고 대박이 나야 이 논리가 맞잖아요. 조밈이 바다가 육지라면 딱 불러버리니까 제일 교포가 바다로 딱 건너가 35세까지도 결혼 딱 고림해버립니다. 노사인의 만남 오랫동안 노처녀 생활을 망하죠. 송대관 가장 대표적인 가수가 송대관이에요. 지금은 이제 또 다시 깨졌는데 옛날에는 이 노래 부르기 전에 동대문 색감방 살이하면서 정말 인생을 마감해버릴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때 쨍하고 히틀날 부르고 완전히 대박이 나버렸죠. 쨍하고 히틀날 노래 들어보면 뭔가가 막 될 것 같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양기 나는 행복합니다. 이한절 슈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긍정적인 노래 불러서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노래 불러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120살까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연명리에서 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120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계속 외우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크 속의 깨구리. 깨구리가 벼는 동물이거든요. 처음에 컵 속에 딱 담그니까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딱 놀랐어요. 우리 목욕탕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해요. 아는 뜨거워 죽는데 어른은 시원하다 그래요. 깨구리도 들어가 보니까 처음엔 놀랐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현재 깨구리와 같은 모습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물은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끓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끓으면 어떻게 돼요? 깨구리는 탈출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즉 지금 이 순간부터 120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태어나서 죽어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게 영어로 버스라 그래요. 죽는 걸 데스라 그래요. B에서 C를 반드시 거쳐야 D를 가는데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수많은 변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회 꼭 3번 온다 그러죠. 수많은 찬스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찬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놔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은 제가 지금 요 90까지는 1년 전의 버전인데 120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꿨어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2모작 말미에 있거나 3모작 초반에 있어요. 지금 아직도 살 날이 60년 더 남았습니다.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야기했죠. 빠른 사람은 50부터예요. 50부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또 60대도 10년만 젊었으면 진작 젊어졌으면 뭐가 돼도 됐을 텐데 계속 90이 돼도 10년만 젊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빨리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땅굴처럼 살아야 돼요. 땅굴은 몸뚱아리가 너무 커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과학적으로 날 수가 없어요. 벌은 아직도 불가사의예요. 근데 땅벌은 날아가요. 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땅벌은 과학이고 뭐고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날 수 있다라고 가버립니다. 여러분들도 120까지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120까지 살 수가 있어요. 땅굴 같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독수리의 삶의 무한을 배워야 됩니다.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35년쯤 살고 인생을 마감해버릴까? 아니면 35년 더 살아볼까? 고민을 합니다. 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느냐? 부리와 발톱, 털이 다 낡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 부리를 바위에 닦입니다.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요. 새 부리가 나면 다시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다시 부리와 발톱으로 날개털을 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고독한 1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30일 투자해서 35년 행복하다면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앞으로 남은 인생 60년, 7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 뭔가를 새롭게 준비해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공직자로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서방님이 공직자 있는 분도 있어요.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가장 고민하는 거 뭡니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수없이 고민합니다. 한 퇴직 5년 전부터 고민해요. 100년을 고민해도 결론은 연금입니다. 100년을 고민해도 사업하는 사람은 뭐로 결론했어요?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무조건 일시불. 그러면은 공직으로 퇴직하시면 그럼 연금 받아 뭐 할래요? 물어요. 그러면 그분이 답변하는 말씀 일단 그래도 내 마누라가 내인데 고생을 얼마나 했노? 일단 해외여행을 한 달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인천공항 갈 때 두 손 꼭 잡고 오는데 올 때는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여행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의 일거리가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노가다는 하루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오늘 서부시장에서 30만 원, 40만 원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생활자 한 달에 많이 받는 사람 400만 원까지 받아요. 서부시장 가도 만 원도 못 써요.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왜? 노동하지 않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통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연금급여생활자의 평균 수명은 70세입니다. 연금 받을 때 자기가 몇 살까지 산다고 받았겠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일시불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노동을 하면은 내일 돈을 벌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써도 돼요. 연금급여생활자는 옷감을 빼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아까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퇴직을 했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손만 까딱까딱 다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교장 선생님, 학생도 교장 선생님, 선생도 교장 선생님, 학부모도 교장 선생님, 정말로 존경을 받았는데 퇴직을 딱 하고 경로당에 한번 딱 가면 어이 김군지 와서 커피 하나 타기 갑자기 머리 전차고 확 박혀버리는 거지. 나를 뭐 커피를 따라간다고. 그때도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제가 커피 하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못 나. 그러니까 계속 방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출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 탁상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일을 해야 돼, 일을. 돈의 수입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백 없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백 없어요. 저희한테 누가 백 주겠어요? 백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거미의 네트워크 줄을 치는 거죠.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빽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내가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면 누가 나를 사주겠어요? 내가 자꾸 베풀면은 말로도 베풀 수 있고 물질 베푸는 방법이 많아요. 베풀면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빽이 생기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요사이는 시청에 가보면 포지티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촌에 있는 아저씨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이상 답이 없어요. 시장실 가서 검토해 보겠다가 왜 안 해주냐고 따졌어요.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는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한 단계 발전해서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가 안 돼요. 제가 짜장면집 주인을 하면은 고객이 딱 찾아올 때 오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옛날 방식이야. 어제 술 많이 드셔 오늘 짬뽕 드시고 싶죠? 즉 고객의 마음까지 파고들어서 그 마음을 읽어내서 서비스하는 시대에 살아야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어디 있어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 이 뒤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꾸신다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풀어야 된다. 나는 어느 공에 해당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축구공을 해야 됩니다. 20대 천충남녀로 이야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20대 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아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어요. 축구공 한 개 뺏기 위해서 선수가 22명의 선수가 그 공을 뺏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20대 아가씨가 결혼을 못하고 30대로 탁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남자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뭐로 바뀝니까? 배구공으로 바뀌어버려요. 22명에서 갑자기 10명이 날아가 버려 12명만 딱 남았어요. 40대가 되면은 어차피 늙었는 거 30, 40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2명만 빠져나가고 농구공으로 바뀌었어요. 농구공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이때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50대가 딱 되면 무슨 공으로 바뀌겠어요? 50대. 탁구공이에요. 공이 내 인데 오면은 내 거 아니라고 하면 계속 쳐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공이 내 인데 오는데 아니라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뺏으려고 난리랬는데, 참 비참해버리죠. 60대가 되면은 골프공으로 바뀌는데요. 공이 잘 맞으면 이쁘다고 난리요. 그때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새 공이라도 버려버려요. 그냥 폐기처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구공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120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축구공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남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는 맞아 죽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좋은 말 해주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해서 겨워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동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120살까지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살면 나중에 제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가면 나 언니랑 놀면 돼. 좀 기다려야 돼. 아이 더러워. 너무 더러워. 냄새. 왜? 한이 내려가고 니네 있어.